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 2015년도 문제 후반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제는 아마도 이 스포츠 지도사로 제도가 바뀌면서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전과 이후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2015년도서부터 스포츠 지도사의 그 응시 자격이 체육학 전공자만 그 응시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문을 열어준 거죠. 열어주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스포츠 윤리만 쉬웠던 것은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대체로 쉬웠는데 그 중에서도 스포츠 윤리가 유독 쉬웠던 그런 해였습니다. 또 재밌는 현상은 이렇게 쉽게 낸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합격률이 저조했었던 이유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시험이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볼 때 먼저 실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연수를 받고 연수 후에 이론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는 훨씬 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2015년도 첫 시험에는 아무도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 시험 문제는 대체로 쉬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았다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벌써 한 6, 7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에 봤을 때는 이때의 문제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려워졌다라기보다 공부를 안 하면 쉽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의 유형들과 지금에 나오는 유형들이 조금 난이도는 높아지긴 했지만 그 내용의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도 문제부터 좀 쉬운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익숙하게 시험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11번 이종격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윤리적 측면의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종격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종격투기가 그 윤리적으로 맞는 스포츠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해 보게 되는데 이종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거는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스포츠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결국은 스포츠는 변화하고 또 분화한다 그래요. 변화한다란 말은 금방 이해했죠. 그런데 분화한다라는 말은 그 스포츠의 종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 스포츠 안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변화, 그것을 우리가 분화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이종격 투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뭐라고 해야죠? 분화가 된 스포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종격 투기를 뭐 좋아하거나 또 이걸 뭐 경멸하거나 이거 관계없이 어쨌든 이종격 투기가 우리 사회에 스포츠로 이미 자리 잡은 것은 오래된 일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격 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 윤리적 측면의 문제는 뭐냐? 자, 한번 질문을 읽어볼까요? 가, 폭력에 대한 무감각 및 뭐 중독의 초래.
나, 자기 신체 방어 기술의 증가. 다, 경기 패배로 인한 자신감 감소. 라, 신체 수련을 통한 정신력 강화. 자,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예. 폭력에 대한 무감각 및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면 지금 가나다라가 쭈르륵 있는데 이 나다라에 나오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가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다.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끝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부분에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12번 2013년도에 발표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에서 폭력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히 2013년에 국한짓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에서 폭력 예방 활동 강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거의 10여 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전에는 뭐 더 심각한 문제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게 폭력이 뭐 이렇게 큰 문제인가? 뭐 운동하다 보면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한테 몇 대 맞을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범죄다 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문을 읽을 때 특히 자,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가 폭력 지도자 체육 현장에서 배제 나 선수 지도 우수 모델 확산 다 폭력 가해 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라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 운동부를 정착. 답은 다 하겠죠. 이 문제도 뭐 11번 문제와 크게 어떤 패턴이 다르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않는 것을 라고 했을 때 폭력 가해자 선수 보호 말이 안 되죠. 가를 보면 폭력 지도자 체육 현장에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에 대한 어떤 뭐 전과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 지도자들은 즉시 체육 현장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수 지도 우수 모델을 확산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는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는 우수한 모델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이렇게 확산시켜 줘야 된다. 이 얘기는 저런 거죠. 선수 지도를 하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시절에 그 네덜란드 국적의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고 그 감독이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이 안정환 선수 또 박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을 발굴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의 어떤 그 지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강압적이고 또 타이트하고 이런 훈련보다는 선수들하고 감독과 사이에 좀 더 긴밀한 이런 그 유대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그 지도 스타일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이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이럴 때 세레모니를 그 감독에게 안기는 뭐 이런 세레모니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자꾸 확산시켜주는 게 좋겠다 라는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 운동부를 정착시켜줘야 된다.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 인성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도자와 학생 선수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다양한 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아직 이런 문제는 잘 정착이 안 돼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보면 어떤 정서적 학대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관중폭력은 경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자, 관중폭력은 경기에서 스포츠 참여의 관여를 향한 사람들의 과로와 스포츠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과로를 고취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가 아마 2015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렵냐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요 지문들이 좀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이 지문들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관중폭력은 경기에서 스포츠 참여의 관여를 향한 사람들의 관중폭력은 뭐죠? 관중들끼리 일어나는 폭력 또는 관중이 선수나 심판에게 가해지는 이런 폭력들이 관중폭력에 해당되는데 이 스포츠 참여의 관여를 향한 사람들의 모아 그럼 여기 보면 태도도 해당될 것 같고 규범도 해당될 것 같고 물론 윤리, 시선 다 이렇게 말을 넣어도 전혀 뭐라고 하죠? 지금 안 어울리지 않고 나름 조금씩 어울리는 그런 이제 지문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뭐가 필요할 것이냐. 뒤에 보니까 법리적, 공공성, 또 사회적, 합리성, 합리적 타당성, 뭐를 거부하기 위한?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뭐가 필요한 거죠? 윤리적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문은 태도도 맞는 것 같고 규범도 맞는 것 같고 윤리도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지문을 보니까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읽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시험 문제 양상은 지문이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볼 때 앞에 문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지문을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